봉인된 기록 시즌 1 3화 최종본 결론에 이르는 여정 260년의 판결. 1762년 윤5월 21일 사도세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크게 변했을까요? 10살의 새손이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되는 아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명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 10살 소년이 14년 후 조선의 왕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의 씨앗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편 사도세자 사건이 결론에 이르는 여정. 역사가 내린 260년의 판결을 봉인된 기록이 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장 사도세자가 죽던 날 조선이 바뀌었다. 1762년 윤5월 21일 사도세자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날 조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영조는 계속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조정에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논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왜 물밑에서 거대한 물결이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누가 가장 먼저 움직였을까요? 노론이었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기록을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10살의 새손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던 날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왜 이것이 14년 후 폭발했을까요? 그 아이가 왕이 됐기 때문입니다. 1776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장 정조, 아버지의 죽음을 딛고서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왕위에 올랐을까요? 새손 이산이었습니다. 정조였습니다. 즉위 첫날 정조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왜 이 한마디가 조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을까요? 노론 대신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자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선전포고였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학문과 개혁의 중심 기관, 자신의 사람들을 키우는 공간. 왜였을까요? 더 이상 노론의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장용령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친위부대. 왜였을까요? 군사력도 직접 장악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셋째,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이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사도세자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조선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3장 정조의 개혁, 아버지를 위한 나라, 수원 화성. 누가 설계했을까요? 정약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었을까요?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거중기를 사용했습니다. 10년 걸릴 공사를 2년 8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왜 정조는 이토록 화성에 집착했을까요?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화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조의 꿈이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노론이 장악한 한양을 벗어나 새로운 수도를 만드는 꿈, 아버지의 한이 서린 땅에서 새로운 조선을 세우는 꿈. 왜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정조가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화성을 지으면서 매년 빠짐없이 아버지의 묘를 참배했습니다. 어떻게 참배했을까요? 의궤에 기록됐습니다. 화성 능행도. 그 그림 속 정조의 표정은 볼 수 없습니다. 왜였을까요? 멀리서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묻힌 땅을 바라보던 43세 정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그런데 왜 정조는 아버지의 진실을 끝내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4장 정조가 끝내 말하지 못한 것.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지, 어떻게 조작됐는지, 왜 영조가 막지 않았는지. 그런데 왜 끝내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조가 말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 누가 연루됐을까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가문 풍산 홍씨였습니다. 어떻게 연루됐을까요? 해경궁의 아버지 홍봉한, 노론의 핵심 인물. 일부 기록은 말합니다. 홍봉한이 사도세자 제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왜 정조는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어머니의 가문을 처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냐, 어머니냐, 정조는 이 선택 앞에서 평생을 침묵했습니다. 정조가 말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 왕실의 권위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정치적 음모였음을 공식화하는 순간 영조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 됩니다. 영조의 잘못이 공식화되면 영조에게서 왕위를 이어받은 정조 자신의 정통성도 흔들립니다. 왜 정조는 왕실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정조의 마지막 효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말 대신 화성으로, 말 대신 개혁으로 아버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정조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쌓은 화성은 지금도 서 있습니다. 오장 사도세자, 복권 200년의 여정. 사도세자가 죽은 후 누가 가장 먼저 명예를 되찾아 주려 했을까요? 정조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슬프게 생각한다에서 장원장엄하고 빛난다로 시호를 바꿨습니다. 왜 완전한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정조가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정조가 죽은 후 누가 권력을 잡았을까요? 노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세자의 복권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노론에게 사도세자의 복권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복권이 이루어졌을까요? 1899년이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고종 황제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세자는 마침내 장조로 추존됐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왜 137년이 걸렸을까요? 권력이 바뀌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260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사도세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것이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6장 260년 후 역사가 내린 판결. 역사는 결국 판결을 내립니다. 시간이 걸릴 뿐 누구에 대한 판결이 가장 복잡할까요? 영조였습니다.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조선의 위대한 왕, 탕평책, 균역법, 52년 제위, 업적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아들을 뒤주에 가둔 아버지, 그 오점 역시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론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정조시대에 탄압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는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정조 사후 다시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까지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에 대한 최종 판결은 무엇일까요? 역사학계는 말합니다. 그는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의 죽음이 정조를 만들었고 정조가 조선의 마지막 불꽃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26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7장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이 사건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어떻게 반복될까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권력 앞에 선 개인의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 정치가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진실이 어떻게 봉인되는가, 왜 이것이 260년 전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권력은 진실을 봉인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막지 못할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반복될까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260년 전의 비극을 정확히 아는 것.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오늘의 비극을 막는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봉인을 뚫고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남았을까요? 기억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자가 있는 한 역사는 죽지 않습니다. 봉인된 기록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8장 봉인된 기록의 사명.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누가 이 여정을 이끌었을까요? 사도세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28배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한 인간의 이야기가 260년을 건너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진실이 봉인될수록 더 강하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사관은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 두렵지 않다. 오직 역사가 두려울 뿐이다. 왜 사관은 왕보다 역사를 두려워했을까요? 역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력은 유한하지만 기록은 영원합니다. 봉인된 기록은 오늘 이 정신을 따릅니다. 누가 이 채널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 봉인된 모든 이름들, 권력에 의해 지워진 모든 진실들, 승자의 기록에서 사라진 모든 목소리들,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록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100년 후에도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며 조선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그것이 봉인된 기록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만날 또 다른 봉인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지금처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봉인된 기록이 계속됩니다. 3편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 원인 과정 결론, 3편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4편 에필로그에서는 우리가 이 시리즈를 만들면서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참고한 사료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리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봉인된 기록이 계속됩니다.